있더라고요. 제가 더 할 게 없는 거죠. 거의 면접이죠, 면접. 제가 할까요? 네. 함께 걸어요. 걷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흔히 호남의 젖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남한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남한의 4대강 중에 하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체 직원 732명 중 석 박사급 331명으로 어떤 친구들이 거기 서 있으면서 이렇게 관람객들한테 자기 그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는 체력 단련실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 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나중에 내려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지역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좋은 문화, 되게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려온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확실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나주라고 하는 2000년 역사를 가진 그 마한의 역사도 있고 그 천년 그 목사골이라고 하면 그게 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 밖에 나가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나주목이 생기면서 나주로 내려왔던 고려 관리직들과 현재 나주로 내려오는 공공기관의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한 고구려 회까지 그 사이가 한 1000년 되죠. 네. 그 다음에 고려에서 지금 현재까지 또 한 1000년 되고요. 네. 그러면 1000년 시기마다 이 나주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도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 여기 와서 다시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발대로 왔는데 이런 부분이 나주 공무원들이나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와 공공기관 오니까 좋다 이것만 생각했지 어떤 준비를 안 해줬지 않느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점인데 앞으로 뭐 잘해서 새로운 1000년의 새로운 나주를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나주 광주에 넣고 나주에만 있는 문화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광 사업을 크게 펼쳐서 나주 원도심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대회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맥락이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혁신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주고 원도심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둘 간에 매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도심도 모든 분들이 다 연세가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거기도 젊은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도 또 3개, 지금 원도심 내에만 고등학교 2개랑 공업계가 하나가 또 있잖아요. 특성화고가 하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e스포츠 대회 같은 걸로 하면 좀 더 원도심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이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걸 활용을 하려면 그런 게임들을 이 혁신도시가 아니라 그 원도심 내에 금성관 같은 곳에서 하면 훨씬 이게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년, 2000년이 된 그 역사적인 공간에서 최신의 기술들을 활용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경기들 같이 하고 하나의 모습이 된다. 그리고 그걸 축제로 만든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혁신도시나 나주가 보여줄 수 있는 전국에서 거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다른 혁신도시라고의 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현재 9월 달에 이제 거버넌스 5자가 잘못된 합의를 하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어요. 근데 이제 10월, 11월 달로 넘어오면서 시민들이 좀 그 문제의식도 많이 느꼈고, 시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SRF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 뒤에 광주 그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전에는 소수의 시민들이 주로 주축이었다면 지금은 나주시 전체가 모여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주시 의회도 같이 그 편이 돼서 싸우고 계시고요. 나주시는 당연히 행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나주시도 나서서 싸우고 있고, 그 외에 나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의 다 똘똘 뭉쳐서 하나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가 12월 1일 날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지만 사실은 9월 달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이렇게 변화하기까지 약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처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4년도에 한번 그때 이제 왔었죠. 2014년도. 저 같은 경우는 이 혁신도시가 선정이 되고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중간중간에 와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이 전부가 황토 벌판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선 거죠. 제일 먼저 들어선 거는 그 LH 저기 공사하는 거 그 사무소가 제일 먼저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는 우정사업 본부가 생기고, 그리고 생길 때쯤에 한전 건물이 들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양한 건물들이 올라가고, 공공기관 건물이 다 올라선 다음에 이제 아파트들과 이 상가들이 다 들어섰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황토색이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혁신도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색깔로 변했습니다. 저희 혁신도시가 내려오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질적인 차이점들, 갈등,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이 지역에 내려와 있다는 걸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나주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다가 지금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천천히 신압으로 나주 사람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냥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도 분명히 이걸 이겨낼 거고, 나주는 원래 전염병이 없다는 도시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유래도 있는데 내가 얘기할 시간 안 두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고, 나주가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시 화이팅!